또 4년 추임제로 가자. 뭐 이런 의견 내놓고 조금 더 나가는 사람들은 국무총리한테 좀 권한을 줘서 대통령 권한을 이원화시키는 이원 정부제 이걸 도입해보자. 저는 이걸 준 대통령제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런 의견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제를 바꾸자고 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은 대통령 직선제야말로 우리가 수호해야 되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청년 퇴임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저희 못 읽었던 책들 갖다 놓고 많이 좀 읽고 그동안의 연구를 종합해 보니까 대통령제는 대단히 위험하다. 준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의 아류고 준 대통령제도 역시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정말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려면 이것도 답이 아니다. 그러면 내각제로 가겠느냐? 저는 대통령제나 준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그나마 좋습니다. 안정적이고 그나마 덜 위험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달한 지점은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내각제로 분류하지만 갱호프라고 하는 학자가 2021년도에 중요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국제학계에서는 그 사람의 주장을 중심으로 심포지움이 열려서 여러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호주에서 하고 있는 준내각제, 내각제는 내각제인데 양원제를 통해서 하는 내각제. 거기에다가 독일의 5년 간선 대통령 이게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돼서 제 의견은 이게 개진을 합니다. 사실 도발적인 논문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가신 분들은 궁금하기도 하지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한번 그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헌법 질서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한다. 저는 우리 구한말의 역사를 보면서 그런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갑신정변이 실패했죠. 통합 농민이 항거했습니다. 일본군이 들어와서 관군과 함께 20만에서 30만을 학살했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은 뭐 과거 개혁이 있었지만 제대로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난 게 독립협회인데 독립협회에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회를 납니다. 그래서 중추원이라는 것을 개혁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의회인데 상원 같은 의회입니다. 그런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수구파들이 왕제를 없애고 공화제로 가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을 거짓으로 방을 붙여가지고 고종이 그 개혁하기 바로 전날 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42일 동안 이 데모를 하던 만민 공동회를 강제 해산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군주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고종이 한 말이 뭐냐면 일본도 왕제도를 군주제도를 옹호하는데 백성이라는 자들이 군주제를 흔든다. 이렇게 화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
이 울산의학부의 이토 히로부미가 무슨 고백을 했냐면 이 군주제를 내가 동의했는데 그래서 한국을 이렇게 접수하는데 손쉬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긴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 얘기만 해도 한참 이야기거리가 되는데 그러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헌법 개정해야 된다. 얼마나 많이 논의가 됐습니까? 정치 개혁한다고 20여 년 동안 정쟁투기 만들었습니다. 정치권에서 핵심이 뭐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고쳤습니다. 안 고쳤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나갈 수 있다. 대통령제를 군주제의 유산입니다. 미국이 창안을 했거든요. 독일 내 아버지들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창안을 했는데 전 세계에 다 군주제였어요. 영국조차도 입헌 군주제였어요. 그래서 생각이 낸 게 뭐냐면 선거로 왕을 뽑자 해서 군주제가 만들어졌는데 왕이 대통령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사실 전 세계에서 대통령을 택한 나라들은 쿠데타를 안 거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같은 이상한 존재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휘젓는 이런 나라들이 숱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나와서 미국조차도 대통령제가 위험하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전 지구상에 대통령제하고서 위험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 사실은 여러분 그 로버트 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달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제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30년 후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재헌회를 열었다면 내각제로 갔을 때 미국의 대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대통령제는 위험한 제도다 이 말씀드리고요. 내각제를 대통령으로 바꾼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3.1운동 직후에 상해 임시정부 만들면서 우리나라를 자세하게는 안 썼지만 이 내각제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라고 명함 받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대통령 안 하면 안 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통령을 직함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도 엉망하고 문제가 있어서 1925년도에 탄핵을 당했어요. 그리고 다시 내각제로 갔습니다. 1900 해방된 이후에 여러분 그 헌법 기초위원회 유준호 박사 등이 만드는 안이 내각제입니다. 그 내각제를 내놨을 때 누가 반대해요? 이승만 박사가. 그 대통령제가 된 겁니다. 뭐 이제 우욕적으로 됐는데 그래서 그분이 독재하다가 하와이로 추방됐죠. 그래서 내각제가 들어섰습니다. 근데 또 누가 도입했습니까? 박정희가 그럽니다. 그리고 총탄을 많아 쓰러졌습니다. 독재하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하고서 편안하게 대통령하고 존경받는 분이 몇이나 거의 없습니다. 자, 1인 수장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미프의 건데요. 이걸 읽어보고서 야, 이렇게 대통령제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제야말로 이런 결함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다 한번 인용을 했던 거고요. 대통령제를 가장 깊이 일생 동안 연구했던 사람은 그 네임즈라고 하는 예일대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분이 평생 이 연구를 한 사람. 한마디로 이분은 뭐라고 했냐? 대통령제는 위험하다. 이분이 쓴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대통령제의 위험성. 근데 이제 그 후에도 많은 분들이 대통령을 연구를 받더니 대단히 위험하다는 걸 뭐 부인할 수가 없고 특히 린츠라고 하는 간호프라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제가 왜 이렇게 위험하냐 봤더니 어마어마한 권력을 한 사람한테 몰아주니까, 윤석열한테 몰아주니까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 쭉 읽어보시면, 예를 들면 지난번 총선 때 여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대통령제가 안 했더라면 당연히 정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죠. 이게 대통령제가 가니까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내각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내각제를 상당히 개선해오는 그런 그 제도적 장치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각제하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정말 닮고 싶은 그런 나라들은 대개가 내각제가 있습니다. 그런 내각제 또 문제점이, 내각제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헝가리나 또 지금 네타냐후 같이, 이스라엘 같이 내각제를 해도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내각제가 가는 또 약점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자료로 제가 써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내각제도 대통령제보다는 낫지만 문제는 있다. 이제 준 대통령제를 얘기하는데, 이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제의 아류입니다. 이걸 하고 있는 현재 프랑스인데, 이 프랑스가 그나마 우리보다는 낫지만 제가 볼 때 기왕에 들어갈 때는 대통령제 1인 집중 대통령제는 극복하는 것이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정부 형태를 이렇게 이제 6가지로 나누는데, 이런 6가지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지금 운영되는 것 중에 괜찮은 추천할 만한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위스의 7인 대연정 내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도 아주 무장한 좋은 통치 체제를 가지고 번영하는 나라 스위스. 근데 이 스위스 제도를 도입하려면 직접민주제도라든지 또 연방제라든지 이런 다른 그 장치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일거에 도입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에는 이제 담호프나 제가 이제 동의를 하는데, 준 내각제 제도를 갔으면 좋겠다. 이 준 내각제는 사실 양원제도가 하원은 우리처럼, 제가 볼 때 우리나라 하원은 이렇게 준 내각제로 가는 게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결단만 하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하원은 한 240명 정도, 지금 현재 240명 정도를 국민대표로 현재 소선거구 다수제로 뽑는 거고, 비례대표제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상원은 저는 17개 시도에서 적절하게 안배를 해가지고 이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로 100% 비례대표제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하원은 소선거구를 뽑기 때문에 양당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수당인 양당이 되게 번갈아가면서 할 수 되기 때문에 좀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가 다르냐? 상원은 어떤 의미로 다르냐면, 상원은 비례대로 뽑기 때문에 양당뿐만 아니라 여러 정당들이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원을 통해서 집권한 정당이라 할지라도 이런 그 국민 통합을 가져오는 정당. 그런데 간선 대통령제는 독일의 간선, 우리나라에는 지금 대통령이 국가 원수면서 행정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 원수 역할을 하다 보면 사실은 좀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에게 정말 하여튼 적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런 국민 통합형 대통령이 되려면 정당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이런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자. 구체적인 내용은 궁금하시면 논문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국회가 하나 있어요. 이 국회를 정치의 중심으로 만들고 그야말로 국회 본래 그 기능처럼 소위 토론하는 의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국회를 보면 전 국민이 불신합니다. 이거 어떻게 그런 국회에다가 이런 좋은 그 개혁안을 주는 이 문제입니다. 저는 두 가지 해결책이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대통령제가 현재 국회를 불신하게 만든 저는 주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대통령제는 국회를 소위 반정당주의 엔티파티즘에 근거하고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또 하나는 반의회주의적인 정도를 띱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의회조차도 대통령제화됩니다. 사실은 야당도 지금 현재 제2야당도 보면은 차기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 대통령제화되는 이런 전 정치의 대통령제화 이걸 극복하려면 대통령제가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내각제를 하는 나라들 중에 우리가 그래도 좀 배울 점 많은 나라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이런 독일 같은데 벨기에 총리보세요. 또 저 스웨덴이나 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배울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사실 특권을 내려놔야 국회의원들이 저는 특권을 내려놓으면 경비를 더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제가 내놓은 이런 개혁안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개혁을 할 때는 국회의원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 과정을 거치고 그렇다고 혁명상황처럼 헌법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이 불을 뜨고 불을 뜬 가운데 헌법 절차를 거쳐서 헌법개혁을